아버님, 저는 과거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월선과 함께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먼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영조 38년 경상도 안동의 한 유서 깊은 양반가 300년을 이어온 명문가의 사랑채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25 도련님 이정훈과 23 천민 여인 월선의 사랑이었습니다. 초가을 저녁 달빛만이 두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안 촛불이 흔들리는 작은 방. 월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훈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월선아, 오늘은 좀 늦었구나. 혹시 누가 알아챈 건 아니겠지? 도련님, 걱정 마세요. 안채마님께서 일찍 주무셔서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만약 우리 일이 들통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정훈이 월선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만 무사하시다면요. 저 같은 천한 것이 도련님 같은 분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이렇게 마음까지 나눌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신분이 뭐가 중요하겠어? 내게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정훈이 15이던 해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위해 마을에서 일손을 구했을 때였습니다. 뒷마당에서 설거지를 거들던 어린 월선을 처음 본 순간 정훈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이씨댁 뒷마당. 젊은 정훈이 월선에게 다가갑니다. 아가씨, 혹시 물 한 그릇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예. 도련님,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월선이 황급히 물을 떠오자 정훈이 물그릇을 받으며 월선의 손을 스칩니다. 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월선이라고 합니다, 도련님. 월선. 참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그날 이후 정훈은 월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붓을 들어도 오직 월선의 맑은 눈동자만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정훈은 월선을 집안의 일꾼으로 들이자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안채 사랑방. 정훈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는 일을 참 깔끔하게 합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일꾼입니다. 정훈아, 네가 왜 그런 일에 관심을 두느냐? 네 할 일은 공부하는 것이지 하인을 고용하는 일이 아니란다. 어머님, 그저 환갑잔치 때 본 그 아이가 참 성실해 보여서 그럽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결국 월선을 집안일을 거드는 일꾼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월선이 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점점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정훈이 월선에게 마음을 고백한 건 월선이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랑채 뒤편 연못가 보름달이 환하게 떠있던 밤이었습니다. 월선아, 나는 네가 좋아. 도련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민이고 도련님은 양반이십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해? 나는 네가 좋아. 네 미소가 좋고 네 목소리가 좋고 네 마음씨가 좋아. 도련님, 저도 도련님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불행만 가져올 뿐입니다. 월선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립니다. 정훈이 그런 월선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월선아, 울지 마. 내가 꼭 방법을 찾을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을 거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사랑채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사랑채의 뒷문을 열어두었고 월선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까지고 비밀로 남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현재 사랑채 안. 이제 35이 된 정훈과 33이 된 월선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도련님, 저 요즘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누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아침 안채마님께서 제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더군요. 그리고 대감마님께서도 사랑채 쪽을 자꾸 살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네 걱정이 지나친 거야.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잖아. 하지만 월선의 불안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의 아버지 이진사가 사랑채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고 이진사가 손에 등불을 들고 들어섭니다. 정훈과 월선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아버님, 입 닥쳐. 네가 감히 천민 계집과 이런 짓을 300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이진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대감마님,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도련님을 벌하지 마시고 저를 벌해 주십시오. 네 주제에 감히 입을 놀리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안 됩니다, 아버님. 월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아비한테 대들어? 저는 월선을 사랑합니다. 10년을 사랑했습니다. 월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진사가 정훈의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정훈이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네 형은 이미 과거에 급제했다. 너마저 이 모양이면 우리 집안은 어찌 되는 게냐? 당장 정신 차려라. 내일 아침까지 저 계집을 내보내지 않으면 네 다리를 분지를 것이다. 이진사가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사랑채를 나갑니다. 월선이 쓰러진 정훈에게 달려갑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월선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도련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 일로 도련님께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너를 보낼 수 없어. 그날 밤 정훈은 큰 결심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 온 가족이 모여 있고 정훈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는 과거를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저는 월선과 함께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먼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정훈아,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되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월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월선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네가 과거를 포기하고 천민과 산다고. 네 형이 과거에 급제한 것도 모자라서 동생마저 이 모양이냐? 아버님, 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형님이 집안을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한 여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진사가 한참 동안 정훈을 노려봅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합니다. 좋다. 가거라. 하지만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너는 오늘부로 이 집 자식이 아니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로 정훈과 월선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흘을 걸어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훈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고 월선은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정훈과 월선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방님, 오늘 마을 아이들이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훈장 마님이라고요. 하하, 그래? 우리 월선이가 훈장마님이 됐구나. 서방님,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서방님과 함께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나도 그래. 양반가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지금이 100배는 더 행복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월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훈은 아들의 이름을 자유라는 뜻의 석방이라고 지었습니다.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석방이는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방이가 20살이 되던 해 정훈과 월선은 50을 넘긴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초가집 마당에서 가족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석방아, 과거를 보다니. 네가 예,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때문에 과거를 포기하셨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과거에 급제해서 할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석방아,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네 할아버지는 네 아버지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 어머니, 하지만 저는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선택하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선택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훈과 월선은 석방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석방은 과거 준비를 시작했고 3년 후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훈의 형님이 산골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초가집 마루, 정훈의 형 정철이 동생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정훈아,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20년 만이로군. 형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조카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 아버님께서도 알고 계신다. 아버님께서요? 아버님은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요. 그게 아니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셨어. 지금 매우 편찮으시단다. 서방님, 어서 다녀오세요. 아버님을 뵈어야 합니다. 월선아, 서방님, 2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화해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정훈은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정훈은 그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향집 안채, 이진사의 병상 앞. 정훈이 아버지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정훈입니다. 정훈아, 내 아들아. 아비가 잘못했다. 네가 옳았어. 아버님, 네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며? 그 아이가 바로 내 손자란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손자야. 정훈아, 네가 그 여인을 선택한 것은 틀리지 않았어. 진정한 사랑을 지킨 거야. 이진사가 정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비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이제라도 용서를 구한다. 아버님,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아버님의 입장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이진사는 그날 밤 아들과 화해한 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정훈과 월선 그리고 석방은 다시 산골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석방은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60이 넘은 정훈과 월선이 초가집 마당에서 손자들과 놀고 있습니다. 영감,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석방이도 훌륭하게 자라고 손자들도 이렇게 건강하고. 영감, 후회하지 않으세요? 만약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영감께서는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할멈과 함께한 3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정훈이 월선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할멈 고마워.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영감. 영감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그것을 지켜낸 용기,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족.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랑채에서 시작된 작은 비밀은 결국 한 가족의 전설이 되었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